오늘은 암을 진단하는 동시에 치료까지 하는 마치 SF 영화 같은 테라노스틱스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업 퓨처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약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려는 아주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퓨처캠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해요. 암세포에만 딱 달라붙는 유도미사일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유도미사일이요? 네. 여기에 추정용 방사성 물질을 붙이면 암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진단제가 되고요. 또 강력한 공격용 방사성 물질을 붙이면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죠. 이 진단과 치료, 이걸 한 쌍으로 묶은 게 바로 테라노스틱스입니다. 진단용 유도탄이랑 공격용 유도탄을 같은 좌표로 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런데 퓨처캠의 진짜 무서움은 그 유도탄뿐만 아니라 뭐랄까 발사대랑 연료까지 전부 직접 만든다는 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생산 장비와 소모품까지 전부 수직 계열화해서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인 성벽을 쌓고 있는 거죠. 성벽이요? 네. 이게 바로 퓨처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독특한 전략의 핵심 무기가 될 파이프라인은 과연 무엇인지 그 창과 방패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겨냥하고 있는 전장은 역시 전립선암 시장이겠죠? 네, 가장 주목받는 건 전립선암 진단제 FC303과 치료제 FC705 콤비입니다. 먼저 진단제인 FC303은요.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유독만이 나타나는 PSMA라는 단백질을 찾아가는 PTCT 영상 진단제예요. 아, PSMA요? 네. 국내 최초의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으로 개발 중이고 이미 국내 임상 3상을 마치고 풍목 허가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임상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나요? 암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 즉 민감도가 86.9%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민감도 86.9%면 숫자만 보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나 환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경쟁 약물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정도 차이가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수치는 경쟁 약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설계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암을 찾는 걸 넘어서 얼마나 깨끗하게 찾느냐는 겁니다. 깨끗하게요? 네. FC303은 암이 아닌 다른 장기에 불필요하게 결합하는 걸 최소화해서 의사가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하.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단으로 암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공격할 차례군요. 바로 테라노스틱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제 FC705는 어떤 무기입니까? FC705는 진단제 FC303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치료제입니다. 같은 PSMA를 표적으로 삼지만 이번엔 암세포를 파괴하는 베타선을 내뿜는 루테튬이라는 동위원소를 달고 있죠. 잠깐만요. 여기서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풀어주시죠. 이건 그러니까 기존의 호르몬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고 암이 다른 장기까지 퍼진 정말 치료가 시급한 단계의 환자들을 말하는 거죠?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퓨처캠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바로 2세대 알부민 결합체 기술입니다. 알부민 결합체 기술이요. 그게 어떻게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건가요? 우리 혈액 속에 흔히 떠다니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에 약물이 딱 달라붙게 설계한 겁니다. 아, 이걸 비유하자면 일반 폭탄이 아니라 목표물에 달라붙는 점착 폭탄 같은 거예요. 점착 폭탄이요? 네, 약물이 혈액을 타고 흘러다니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부민 덕분에 암세포 주변에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치료 효과는 극대화되고 다른 정상장기로 퍼져서 생기는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거죠. 와, 경쟁 약물의 12분의 1 용량만으로 비슷한 효과를 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약값도 훨씬 저렴해질 수 있고 환자가 겪는 부작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알부민 결합 기술 덕분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에서도 이미 시장의 절대 강자인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보다 더 우수한 전립선 특이항원 PSA 감소율 65%를 기록했고요. 오, 미국 임상 1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2분의 1이라는 아주 적은 용량으로도 50%의 PSA 감소율을 보여주면서 그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국내 3상 승인을 기다리면서 조건부 허가를 통한 조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진단제의 알자뷰 말입니다. 네, 2018년에 허가받은 국내 최초의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뇌 속에 쌓이는 베타 에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촬영해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약물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알자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 내외로 아주 저조한데요. 국내 최초 제품인데도 좀 의외입니다. 이게 약 자체의 성능 문제인가요? 아니면 듀켄바이오라는 경쟁사가 시장에 선점한 시장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퓨처캠이 배운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자뷰의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듀켄바이오가 일라일리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에 검증된 신약을 먼저 도입해서 시장의 신뢰와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먼저 선점을 해버렸군요. 네, 퓨처캠에게 알자뷰는 상업화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First in Class, 최초 신약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는 Best in Class, 계열 내 최고 신약이 되거나 아예 독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전립선암 파이프라인과 지금 이야기할 자동 합성 장비 S큐브 전략으로 이어진 거군요. 이게 왜 퓨처캠의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F18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약 110분, 2시간이 차 안 됩니다. 2시간이요? 네, 이건 마치 얼음 조각 같아서 만든 순간부터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송하면 도착했을 땐 약효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 안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S큐브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병원 안의 소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단순히 약을 만드는 기계를 넘어선다고 들었습니다. 일회용 카세트 방식이 핵심이라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약을 한 번 만들고 나면 전문가가 복잡한 튜브를 일일이 세척하고 다음 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염 위험도 컸죠. 하지만 SCQ는 필요한 모든 시약과 튜브가 멸균 포장된 일회용 키트, 즉 카세트를 그냥 장비에 끼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마치 캡슐 커피 머신에 캡슐 넣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면도기, 면도날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약 하나를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퓨처캠의 장비, 즉 면도기를 들여놓은 병원은 계속해서 퓨처캠의 소모품인 카세트, 면도날을 쓸 수밖에 없는 일종의 락인 효과를 노린 거군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신약 개발, 자동 합성 장비 제작, 소모품 생산까지 이 모든 것을 수직계열화한 것이 퓨처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경쟁사가 퓨처캠의 신약 FC303을 복제하고 싶어도 이 전용 장비와 카세트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생산이 안 되는군요. 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셈이죠. 자, 지금까지 퓨처캠이 가진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전쟁터에 이미 골리앗 같은 강자들이 버티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큰 벽인가요? 치료제 FC705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시장을 개척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노바티스의 플루빅토입니다. 플루빅토요? 네. 연매출이 약 2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 6조 원 이상까지도 기대되는 어마어마한 약물이죠. 연매출 2조 원이요? 와, 정말 거대한 경쟁자인데 퓨처캠은 이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생각인가요? 정면 승부입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 즉 우리가 더 좋은 약이다라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는 전략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빅토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 더 높은 치료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임상에서 보여주면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셀비온이라는 회사가 국산 1호 타이틀을 두고 개발 속도를 경쟁하는 라이벌이고요.
진단제 FC303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점은 란테우스의 파일라리파이라는 제품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정말 대단한 게 2024년에 단일 품목으로 연 매출 1조 3천억 원을 넘기면서 방사성 진단제 역사상 최초의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진단제 하나로 매출 1조 원이라니 시장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네요. 여기서 퓨처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파일라리파이와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진단 성능을 입증하면서 아직 확실한 지배자가 없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을 좀 다르게 보는군요. 네, 이미 유럽과 중국에는 기술 이전 계약을 마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장의 전체적인 판을 한번 짚어보죠. 도대체 얼마나 큰 시장이길래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립선암 시장만 봐도 진단 시장이 약 12조 원, 치료 시장은 약 22조 원에 달합니다. 와, 게다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여기서 퓨처캠이 정조준하고 있는 PSMA, PET 영상 시장은 현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인데 2035년에는 3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의 땅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퓨처캠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FC705 같은 개별 신약 하나가 허가를 받느냐 마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구축한 신약, 자동 합성 장비, 소모품 카세트로 이어지는 이 통합 플랫폼이 과연 병원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 점이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약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의약품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생태계를 통째로 판매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오늘 퓨처캠을 통해 우리는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들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다른 질병 분야에서도 신약과 전용 제조 장비를 함께 묶어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더욱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죠.